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경험을 해보면 절대적으로 여성분들이 환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프지 마요. 여성 건강 지킴이 변수건입니다. 남성 호르몬이라는 안드로젠이라는 이런 계통의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여성 호르몬은 반대적인 개념으로, 정반대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는 아랫배도 좀 나오고 몸에 살도 좀 찌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출산 후에도 수분 저류가 일어나면서 지방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체중이 증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거나 운동 같은 걸 병행하지 않고 식이 조절만 하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호르몬에 관련된 남녀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거는 제가 부인과 의사고 여성 환자들 많이 보면서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건. 네. 뭐 내가 뚱뚱한 것 같은 바디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뚱뚱한 게 있는데 그렇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걸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도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약물만 섭취하게 된다면 네, 네. 그게 오히려 더 몸을 망치게 되는 그렇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호르몬이 생성되는 기전을 보면, 물론 뇌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이제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서 생성이 되지만, 생리학적으로 보면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에서부터 그렇죠. 생합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섭취를 전혀 안 하는 탄수화물 제로, 지방 제로 이런 시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내 몸에서 형성돼야 될 호르몬의 생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단적인 예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 그 세포벽이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방은 내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지방의 분포에 따라서 비만도를 나누기도 하고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왜곡된 비만의 기준, 단순히 몸무게로만 따지고 체질량 지수만 따져서 나는 비만이니까 살을 빼야 해 라는 이런 강박도 사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외 질문이 한데 간헐적 단식에 단식.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헐적 단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의 대사의 가장 기본은 뇌가 알아서 조절하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몸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뇌가 알아서 조절하는 것들이 있는데, 뇌 입장에서 언제 먹어도 이 사람은, 내 주인은 적절한 칼로리를 공급해주고 적절한 에너지원을 나에게 주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굳이 갈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사람은 내내 안 먹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확 먹어요. 그런 경우에 내 뇌의 입장에서는, 그래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지금 먹은 거 다 저장해 라고 해서 지방으로 오히려 저장을 해놓고 칼로리 소비를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일반적인 식사를 진행하다가 간헐적으로 단식하게 되는 경우, 뇌는 계속 주던 걸 안 주네? 또 주겠지? 그럼 일단 저장된 거 갖다 써. 이렇게 되면 간헐적 단식에 의해서 내 몸의 지방 대사나 아니면 단백질 대사도 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계속 안 먹다가 한 끼 폭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뇌 입장에서는 안 먹네? 야 먹었다, 이제 저장하자, 이런 식으로 항상성이 바뀌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소화나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간헐적 폭식보다는 간헐적 단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간헐적 폭식. 그런 분도 있잖아요. 간헐적 폭식. 그렇죠. 네. 하루 한 끼 드시는데 아침, 점심 다 굶고 저녁에만 칼로리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살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살이 찐다는 시기가 보면 이렇게 배란기 이후에 생리하기 전 딱 그 상태거든요. 몸이 막 붓는 것 같고 배도 막 가스도 차고. 그러다 이제 생리 딱 끝나면 이제 좋아져요 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뭐 간헐적 단식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은 오히려? 근데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이제 생리 주기는 이제 기본 한 달 주기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저희가 뭐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크게 뭐 며칠을 먹고 며칠을 안 먹는 방법도 있겠고, 하루에 뭐 음식 조절을 바꾸는 방법도 있어서 그 주기가 생리 주기와 맞다고 한다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생리 주기와 관련된 체중의 변화는 여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간헐적 단식은 생리와 관계없이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는 또 아닙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뭐 비만 환자 남자도 여자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특히나 여성 비만 환자들한테 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얘기거나 혹은 꼭그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비만은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분야가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비만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약물을 처방 받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 꼭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까지 얼마의 살을 빼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강박은 반드시 버리셔야 될 거고 이거는 질병이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 얼마를 빼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것 말고 내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려면 지금의 비만도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냈을 때 삶의 질 향상이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몇 개월간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하고 났는데 얼마가 빠지더라 아니면 그게 그 이상이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비만은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대사성 질환이나 비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들은 저희가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변화에서 온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비만이겠고 실제로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많이 생기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을 생각하고 내가 평생을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생을 가지고 진료를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부인과 질환 중에서 다낭성 난포 증후군 환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년층, 중년을 넘어서까지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 와중에 비만이라는 게 같이 껴들어서 가게 되는데 그 환자들 대부분 보면 다 대사성 증후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 고리를 탁 끊어줘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생리불순으로 오게 돼요. 근데 보면 항상 비만이 같이 옆에 붙어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생리불순 치료를 위해서는 사실 비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리불순하고 비만하고 항상 같이 가는데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비만에 대한 치료도 생리불순의 치료만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가 1, 2년 살다가 떠날 거 아니니까 30년, 40년 살아야 되니까 평생 같이 치료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인과의 의사인 저뿐만 아니라 비만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우리 가정의학과 선생님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진료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